당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고와 함께 시작된 지옥 같은 나날들. 정체불명의 불륜 문자로 시작된 의혹은 남편의 죽음 이후 더욱 거대한 폭풍이 되어 한 가족을 덮쳤다. 전연이 바람 피워놓고 내 아들 죽게 만든 거야. 시어머니의 분노는 손자에 대한 친자 확인으로 이어졌고 DNA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친자 불일치.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다. 두 번째 검사에서 밝혀진 진실은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다. 35년간 숨겨져 온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이 만들어낸 비극적 연쇄 반응. 누가 진짜 피해자이고 누가 진짜 가해자일까? 한 통의 문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세 세대에 걸친 비밀을 폭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김나연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남편 정우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2년 계약의 중동 건설 현장 파견. 경제적으로는 좋은 기회였지만 8살 아들 하진이와 단둘이 남겨진다는 현실이 막막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하진이의 물음에 나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곧 와.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올 거야. 우석이 출국한 첫날 밤 나연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내가 내 남편이랑 자던 모습 아직도 잊히지 않아. 나연은 당황했다. 분명 잘못 온 문자거나 스팸일 것이라 생각하며 삭제했다. 하지만 다음날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우석이 출국했다고? 좋겠네. 이제 맘껏 바람 필 수 있겠다. 이번엔 남편 이름까지 언급했다. 나연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우석이 다른 여자와 관계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 문자는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변했다. 마치 나연의 일상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까지 정확히 맞춰가며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하진이 학원 데려다 주느라 고생했지? 빨간 원피스 예쁘더라. 나연은 공포를 느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진이를 학교에 보내고 돌아와서는 집 앞 모든 커튼을 쳤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2주 후 우석과의 화상통화 중에 또 문자가 왔다. 우석이 나연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다. 무슨 일이야? 왜 그런 표정 지어? 아니야, 그냥 스팸 문자. 보여줘. 나연은 망설였지만 우석의 강한 어조에 핸드폰을 화면에 비췄다. 우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게 스팸이라고? 뻔히 불륜 문자잖아. 내가 없으니까 벌써 남자 만나고 다녀. 아니야.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나 그런 적 없어. 그럼 왜 이런 문자가 와? 내 이름까지 어떻게 알고?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우석은 나연이 자신의 출국 전부터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고 확신했고 나연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다. 당장 그 남자가 누군지 찾아내. 안 그러면 바로 귀국해서 이혼하겠어. 우석은 그렇게 말하고 통화를 끊었다.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차갑고 서먹해졌다. 우석은 의심의 눈초리로 나연을 바라봤고 나연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출국 한 달 후 마지막 큰 싸움이 있었다. 우석은 술에 취한 채로 전화를 걸어 나연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너 때문에 여기서 미칠 것 같아. 밤마다 내가 다른 남자랑 있는 생각만 나. 우석아, 제발 나 좀 믿어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우석의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굳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낼 줄은 아무도 몰랐다. 두바이에서 온 전화는 나연의 세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부인이신가요? 정우석 씨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장 관리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연에게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하진이가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다. 크레인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그 자리에 있던 우석을 덮쳤다고 했다. 즉사였다. 동료들은 그날 우석이 평소와 달리 멍하니 있었다고 증언했다. 마치 무슨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고. 장례식장은 슬픔보다는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시어머니 윤미경은 나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며느리를 감싸는 척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달랐다.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 윤미경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갔다. 어머니, 너 때문이야. 내가 바람을 피워서 내 아들이 미쳐서 죽은 거야. 나연은 할 말을 잃었다. 우석이 가족들에게 자신과의 갈등에 대해 말했나 보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문자도 누가 장난으로. 장난? 윤미경은 냉소했다. 밤마다 내 아들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 전화할 때마다 내 이야기만 하면서 울었어. 그러더니 결국 장례 3일차 윤미경은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하진이 DNA 검사해야겠어. 네. 내 손자가 정말 우리 핏줄인지 확인해야지. 내가 그렇게 바람을 피웠으면 하진이도 믿을 수 없어. 나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 그런 말씀 어떻게 하세요? 하진이가 우석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잖아. 너 같은 여자니까. 그날 밤 윤미경은 몰래 우석의 유품을 뒤졌다. 면도기, 칫솔, 옷에 붙은 머리카락까지 꼼꼼히 수집했다. 손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내 아들 명예를 지켜야 해. 그리고 그년의 정체를 밝혀내야 해. 며칠 후 윤미경은 나연에게 통보했다. DNA 검사 의뢰했어. 하진이 진짜 우리 핏줄인지 확인하는 거야. 어머니, 이건 너무해요. 너무하긴. 내 아들 죽인 년이 뭘 너무하다고 해. 하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윤미경에게 이끌려 병원에 갔다. 혈액 채취를 하면서도 할머니, 이거 왜 해요? 라고 물었지만 윤미경은 그냥 건강검진이야 라고 둘러댔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나연은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다. 하진이마저 엄마 사람들이 왜 우리 보고 수군거려? 라고 물었지만 답할 수 없었다. 윤미경은 확신에 차 있었다. 결과 나오면 그년 정체가 드러날 거야. 내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운명의 검사 결과가 도착한 날. 윤미경은 봉투를 받아들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그 봉투 안에는 그녀가 상상도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었다. 윤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나연을 응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결과지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환희로 일그러졌다. 친자 불일치 0% 그래. 역시 그랬어. 윤미경은 소리쳤다. 내가 알고 있었다고. 나연은 결과지를 보고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자신은 우석 외에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다. 임신 당시도 그 이후에도. 어머니,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검사해야 해요. 잘못된 게 아니야. 이게 진실이야.
윤미경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다. 내가 내 아들을 속이고 다른 남자 씨를 베고 그걸 내 아들 자식이라고 속인 거야. 그날 저녁 윤미경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경로당에서 열린 비공식 모임이었지만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여러분, 제가 며느리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윤미경은 검사 결과지를 흔들며 말했다. 이 여자가 제 아들을 속이고 바람을 피워서 하진이는 제 손자가 아니에요. 어머, 그래요? 그럼 우석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불쌍한 우석이. 그런 여자 만나서. 주민들의 수군거림은 나연에게 화살이 되어 꽂혔다. 다음 날부터 하진이가 학교에 가면 아이들까지 야, 너 아빠 진짜 아빠 아니래라며 놀렸다. 하진이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엄마, 내가 정말 아빠 아들이 아니야? 나연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하진아. 넌 분명히 아빠 아들이야. 엄마가 장담해. 하지만 아이는 혼란스러워했다. 할머니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엄마는 왜 우는 걸까? 윤미경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우석의 장례사진 앞에서 매일 울며 지냈다. 아들아, 엄마가 내 원수를 갚아줄게. 그년이 내게 한 짓을 온 세상이 알게 해줄게. 나연의 직장에까지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결국 나연은 사직서를 냈다. 경제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해요. 하진이까지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긴.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해봐. 내 아들 죽인 년이. 윤미경은 나연의 휴대폰까지 뺏어서 확인했다. 혹시 아직도 불륜 상대와 연락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정체불명의 문자들은 우석이 죽은 이후로는 오지 않고 있었다. 연락 안 하고 있네? 들킨 게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야. 동네에서의 나연의 별명은 불륜녀가 되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하진이 학원에 가면 다른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멀리하게 했다. 그 집 애랑 놀지 마라. 엄마가 그런 사람이면 애도 문제 있을 거야. 나연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졌다. 하진이 우유를 사달라고 해도 편의점 가는 것조차 두려웠다. 밤마다 잠들기 전 우석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 정말 그런 적 없어. 당신만 사랑했어. 하진이도 당신 아들이 맞아. 하지만 죽은 남편은 대답해주지 않았고 과학적인 검사 결과만이 차갑게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연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로 잊고 있는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한 달 후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사건이 일어났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우석의 동료였던 박철수가 한국에 잠시 들어온다며 연락한 것이었다. 그는 우석의 개인 물건들을 전해주고 싶다고 했다. 우석이가 숙소에 따로 보관하던 물건들이 있어요. 면도기, 칫솔, 옷까지. 마지막에 한국 생각하면서 소중히 간직하던 것들이에요. 나연은 남편의 유품을 받으며 울었다. 그런데 박철수가 이상한 말을 했다. 그런데 DNA 검사 때 쓴 게 정말 우석이 거 맞아요? 우석이는 현장에서는 다른 면도기를 썼거든요. 개인용은 따로 보관하고. 나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윤 어머님이 집에서 가져간 것들 말이에요. 우석이 마지막에 한국 오기 전에 새로 산 거 아니었나요? 나연은 즉시 시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검사 때 뭘 갖다 쓰셨어요? 우석이 칫솔이랑 면도기. 왜? 언제 건 말이에요? 출국하기 전에 쓰던 거지. 화장실에 있던. 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출국 전 우석이 새로 산 면도기와 칫솔을 썼다면 이전 것들에는
다른 사람의 DNA가 묻어 있을 수도 있었다. 어머니, 다시 검사해야 해요. 진짜 우석이 거로. 뭔 소리야? 검사는 끝났어. 하지만 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박철수가 가져온 우석의 개인 면도기와 칫솔로 재검사를 요청했다. 윤미경은 격렬히 반대했지만 나연은 기어이 검사를 진행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결과가 나왔다. 부자일치 99.9% 나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다. 하진이는 분명히 우석의 아들이었다.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다. 검사기관에서 추가로 연락이 왔다. 혹시 첫 번째 검사 때 사용한 샘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이번 아버지 샘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DNA입니다. 나연은 윤미경에게 물었다. 어머니, 첫 번째 검사 때 정말 우석이 칫솔만 가져가셨어요? 그럼 뭘? 잠깐. 윤미경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다. 혹시 아버님 것까지 섞여서 가져가신 건 아니에요? 윤미경은 기억을 되살렸다. 그날 밤 너무 화가 나서 화장실의 모든 면도용품을 긁어 모았었다. 혹시 남편의 것까지. 검사기관에서는 친절하게 추가 설명을 해줬다. 첫 번째 샘플의 주인과 정우석 씨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우석 씨와 하진이 군은 확실한 부자지간입니다. 나연은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첫 번째 검사에 시아버지의 DNA가 섞여 들어갔고 그 결과 시아버지와 하진이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우석이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건 어머니, 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우석이가. 윤미경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3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그 시절, 자신도 복수심에 다른 남자와. 설마. 그날 저녁 가족 전체가 모였다. 시아버지 정성호도 상황을 알고 왔다. 추가 검사 결과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정우석은 정성호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35년간 아버지로 알고 지낸 사람과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었다. 윤미경은 그제야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남편의 불륜을 알고 복수심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던 것.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우석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35년간 숨겨온 비밀이 며느리를 향한 분노로 되돌아온 것이었다. 아이러니했다. 불륜을 저지른 것은 바로 자신이었는데 결백한 며느리를 불륜녀로 몰아세웠던 것이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 거실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잠겼다. 시아버지 정성호는 35년간 키운 아들이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혈압이 올라 병원에 실려갔다. 윤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내가 그랬구나. 내가 우석이 아버지가 아니구나.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연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35년 전에 당신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나도 화가 나서. 윤미경의 고백은 중간중간 끊어졌다. 다른 남자와. 그래서 우석이가. 나연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불륜녀로 몰아세웠던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불륜으로 우석을 낳았던 것이다. 그럼 어머니는 왜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이 그런 일을 겪었으면서 왜 저를 그렇게 의심하셨어요? 윤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마도 자신의 죄책감이 투사되어 며느리에게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본 것일지도 몰랐다. 혹은 자신만이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도 그럴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던 것일지도. 동네 사람들에게 진실이 알려지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나연을 불륜녀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이제 윤미경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어머, 그럼 윤 씨가 그런 일을. 불쌍한 나연이. 그런 고생을 했는데. 하진이도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윤미경은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되었다. 며느리를 괴롭혔던 모든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경로당에서도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마트에서도 시선을 받았다. 시아버지 정성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을 떠났다. 35년간 속고 살았다며 분노했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시골의 형님 댁으로 가버렸다. 윤미경은 혼자 남은 집에서 매일 울었다.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이제는 며느리와 손자까지 잃게 될 상황이었다. 나연은 며칠 고민한 후 윤미경을 찾아갔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야 했다. 어머니, 나연아.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잘못했어. 윤미경은 나연의 손을 잡고 울었다. 내가 내 죄를 내게 덮어 씌웠구나. 하진이한테도. 어머니, 저는 이제 용서할게요. 하지만, 응? 앞으로는 하진이와 저를 위해서 살아가야 해요. 하진이에게는 여전히 할머니니까요. 나연은 하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하지만 당분간은 따로 살아야겠어요. 하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나연아, 어머니도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시는 시간이. 나연과 하진이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하진이는 처음에 할머니를 그리워했지만 엄마와 단둘이 사는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다시 만나? 할머니가 마음 정리 다 하시면 만날 수 있을 거야. 몇 달 후 윤미경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용기를 내고 있었다. 나연아, 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어.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내 트라우마가 너한테 상처를 준 거라고 하시더라. 어머니가 치료받으신다니 다행이에요. 언젠가 하진이 할머니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시간이 지나면요. 하진이를 위해서라면. 그날 저녁 나연은 하진이와 함께 우석의 사진을 보았다. 아빠,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하진이가 당신 아들이라는 것도 증명됐고요. 이제 좀 편히 쉬세요. 하진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 그럼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거야.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다. 오랜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그것만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